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성과 소양 2024년도 1학기 벌써 9주차 강의입니다. 인성과 소양을 담당하고 있는 소우열 교수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또 맞이해서 또 수요일 날 또 이렇게 공휴일이 돼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컨텐츠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녹화를 어떻게 하는지 제 연구실 녹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동영상을 만들거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스튜디오는 아니어서 뭐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네요. 좀 뭐 제가 갖고 있는 장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여기 보이는 대로 뭐 여기 뭐 이어폰 뭐 이런 것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조명입니다. 조명도 걸려 있고 지금 조명을 지금 안 켰는데 잠깐 키면 조명을 이렇게 좀 켰습니다. 조금 얼굴이 밝아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오디오를 위해서 앰프가 있고 모니터는 제가 3개를 쓰고 있습니다. 3개를 쓰고 있고 뭐 여기 이쪽에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당겼는데 이제 마이크도 여기 몇 개 좀 뭐 침 튀기지 말라고 그 음이 파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는 여기 막혀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잘 보이질 않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보이나요? 예. 짐벌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짐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핸드폰을 여기다 꽂아서 이렇게 손 흔들림 없이 이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또 좀 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오디오 OBS 스튜디오라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다 녹화가 끝나고 나면 일부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이제 뭐 곤믹스라든지 잘라서 다시 뭐 연결하고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워낙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도 이제 편집 많이 하잖아요. 뭐 캡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하고 제 뒤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어, 크로마키 효과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얼굴이 배경이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색을 잡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뒷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이야 이제 뒤에 뭐 스피커들이 있고요. 뭐또 제 방에 이제 제가 음악 들으려고 이렇게 몇 개 스피커를 좀 갖다 놨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이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주간에는 뭐 중간고사를 더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주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인성과 소양에서 3과 타인의 이해 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9주 차인데 뭐 이렇게 진도를 많이 못 나간 것 같지만은 제 강의는 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진도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순간에 뭐 금방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책 보면은 이제 뭐 서론이 있는데 뭐 서론 보고 목차 보면 다 본 거죠. 그리고 또 뭐 뒤에 가서 필요하면 결론 요약 같은 거 보면 되는데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책의 어떤 행간, read between the line이라고 하나요? 그 책 안에 숨어 있는 그 숨은 뜻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책을 보는 게 더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에서 이제 여러분들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것들을 알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같이 서로 이제 더불어 살다 보니까 어떤 성공의 요소가 특히 요즘 보면은 그죠? 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그밖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이제 뭐 팔로워라든지 영향력 여러분들 뭐 연예인이 이제 있죠. 연예인들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수많은 그 팬들이 있어야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의 요소 중에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어떻게 잘 지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참 어려운 이렇게 이제 학습 목표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타인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뭐 알 수 있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그 국어 시험에 100점을 받는 거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와 또 국문학과에서 100점을 받는 거는 매우 다른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자기 어떤 입장에서 수준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 내가 하여튼 지금의 어떤 현재 입장에서 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대학에 왔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을 배움으로써 과거보다는 이제 현재가 좋아지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아지는 뭐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떤 뭐 중요한 요소뿐이 아니라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타인의 이해 능력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속에서 사람 인자라는 게 이제 제일 밑에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보면은 뭐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혼자 사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뭐 윤리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에서 보면 혼자 이렇게 뭐 산이나 어디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굉장히 행복하다, 자유를 느낀다 하지만 거기 그죠 뭐 이렇게 촬영 갔던 사람들이 떠날 때 되면 그 아쉬움을 느끼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혼자 살기에는 뭐 이렇게 수도하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그 강의의 핵심은 이제 행복으로 보면은 내가 행복한가 또 상대방이 행복한가 더불어서 우리 그죠 어떤 그룹이 우리 단체가 우리 사회가 행복한지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나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이제 타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특히 이제 우리는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처음 삶을 시작하고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는 이제 그러한 그 존재,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없으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또 겪게 되고 또 성격적으로도 또 많은 또 부족함을 또 느끼고 또 성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좀 나은 관계로 만들 수 있고 또 서로가 나도 괜찮고 상대방도 괜찮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도 승리하고 또 상대방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수많은 어떤 그 프로그램 내지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고요. 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쭉 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보고 만날 때는 좀 더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또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시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놀이터 가면은 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보면은 지금 요 아이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앉으면 여기는 들뜨게 되는데 이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뭐 발을 굴러줘도 되지만은 또 무거운 사람이 또 이쪽으로 좀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된다. 그래서 눈높이는 누가 맞추는 거냐면은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애초에 키가 작은 어린 아이가 키가 큰 뭐 엄마나 아빠한테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성숙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렵고 부족한 사람에게 눈을 맞춰주는 것이다.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 배려를 통해서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또 서로가 공감을 통해서 서로 이해함으로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 에러를 줄이면서 좀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확장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 이제 저 그림을 보고 타인의 어떤 그죠 뭐 이해하기 위해서 타인을 어떤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각이죠. 조망이라는 것 결국은 이제 시각인데 시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또 배웠듯이 패러다임 어떤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방향에서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른 시각에서는 또 괜찮은 이제 오늘도 제가 학생들하고 좀 저 그 식당 그 커피숍에서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본인이 이제 운전을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하여튼 긴 거리를 운전을 하는데 힘이 들었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을 바꿔 먹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그죠? 몸은 차 안에 묶여 있지만은 자기의 그 생각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이 과거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자기만의 시간을 그게 뭐 좋은 시간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하여튼 그 패러다임 전환을 잘 했다라고 칭찬을 좀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상황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 관점을 바꾸거나 또 입장을 바꿈으로써 전혀 다르게 어떤 우리가 또 행동하고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번 뭐 인성과 소양을 통해서 이제 서로 한번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뭐 진행하면서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간 조망이 이제 타인의 시각적 관점을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 조망은 이제 감정을 추론하고, 왜 저랬을까? 아니면은 뭐, 그때면 그랬겠더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감정에 대해서 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학생들이 청년들이 데이트 하다가도 서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뭐 이론적인 어떤 사실적인 그런 것보다는 서로의 그 감정 느끼는 것 때문에 많이 다투고 또 궁극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왼쪽에 있는 그림대로 이제 우리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이제 공감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들, 뭐 타인을 이제 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존중하는 거죠. 존중.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인간 자체의 그 존귀함을 알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람이 참 소중하다라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근데 개인적인 상황은 이제 매우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뭐 반려견들을 많이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뭐 키우는데 케어하는데 어쨌든 이제 반려동물은 이제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라고 그러나요? 어떤 고양이 같은 경우에 아프게 되면은 이제 병원도 가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하여튼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반려동물들을 아끼는 거는 좋은데 어떤 그 구분 아무리 어떤 귀해도 뭐 사람보다 귀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얘기 더 복잡한 얘기라면 제가 좀 이제 뭐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공원에서 요즘 보면은 뭐 강아지들 산책을 시키는데 내 강아지의 어떤 그죠? 예. 뭐 아끼는 마음, 뭐 소중한 그런 것들이 지나쳐서 하여튼 타인에게 하여튼 불쾌감을 주거나 하면 그 에티켓에 대한 이제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또 이제 하여튼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여튼 뭐 타인과의 어떤 뭐 인정 내지 또 뭐 이렇게 용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용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되게 복잡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나 자신에 대한 거를 먼저 이해하지만은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태도에 있어서 이제 인간관계 유형을 이제 1967년에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눠놨는데 뭐 어차피 이런 것들 나누다 보면은 네 가지죠 뭐. 그래서 뭐 나는 옳지 않다, 너는 옳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의지를 하게 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내 주장은 없이 그냥 따라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면 이제 발전성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유형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세상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체념적인 인생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도 틀려먹었고 너도 틀려먹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무모한 일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 이게 어떤 뭐 그죠? 내가 이제 옳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이제 뭐 감독하거나 또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 그런 것들이 돼서 뭐 이 부분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뭐 책에서는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뭐 이것이 뭐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뭐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아서 뭐 다들 뭐 윈윈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갑과 을이 뭐 갑도 틀리고 을도 틀리고 뭐 제 3의 갑을 병 그죠? 병이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그 부분에 이제 해리스가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그래도 어떤 그 대인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자아 실현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마니또 게임이라 하나요? 이제 수호천사 게임 같은 걸 제가 좀 많이 시키는데 이제 우리 그 대면 수업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그 뭐 어떤 그 학번이나 이름을 써가지고 서로 나눠줘서 그러니까 이제 어 많이 어떤 사람을 내가 관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수호천사가 돼주는 건데 이제 그 관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몰라요. 몰라야 되는데 뭐 이제 그것도 장난으로 하면은 이제 얻어지는 게 없고요. 신중하게 하면은 상당히 얻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뭐 일주일 내에 관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면 상당히 또 재밌는 그런 또 어떤 프로젝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는 뭐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보면은 거울을 보고 나오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서 굉장히 뭐 나는 그저 저만 해도 이렇게 다른 데를 보지 나 자신을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보게 되는데 거울을 볼 때는 이미 그 이제 뭐 어떤 일정한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지 평상시에 내 모습은 뭐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타인이 나에 대해서 좀 관찰해서 객관적인 뭐 그런 내용들을 담아보면은 물론 이것이 100%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좀 객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로 자기 자신을 좀 발전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팀원 중 한 명 쉬는 시간 동안 이제 10분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관찰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뭐 내용이 전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사를 또 여러분 하여튼 이게 우리가 뭘 안다는 거는 이해했다는 거는 그 설명이 돼야 되고요. 글로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공부를 하거나 뭐 학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보라 그러면 알 것도 같은데 설명이 어렵다 이러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강의는 뭐냐면은 강의하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고 강의하는 경우에 이제 듣는 사람은 전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게 좀 확실하게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설명 들어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 되게 당황스럽고 핵심을 가져가기가 좀 어렵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타인에 대한 부분을 글로 적는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뭐 느끼고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면 바로 휘발이 되고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차이가 아니고 원래 우리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뭐 보면은 성공의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유리한 면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관찰을 한 다음에 서로 이제 맞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뭐 그렇게 또 관찰했다고 그래서 관찰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나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이 맞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왜 그런 어떤 행동이나 뭐 하다못해 옷을 예를 들면은 옷을 하나 입어도 그 옷을 뭐 잘 안 맞는 옷을 입었다 쳐요. 근데 왜 그 옷을 입었는지 설명을 들어보면 납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같이 입어야 되는 뭐 모자 옷이 있었고 또 뭐 같이 착용해야 되는 이제 모자가 있었는데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형이 가져갔다든지 언니가 가져가서 그걸 못했다든지 하면은 또 사실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또 관찰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 비언어적인 태도나 표정. 여러분들 이미 알잖아요. 그 꼭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나 표정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떠한 그 이미지를 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나는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이제 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찰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하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시트, 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 문항을 이제 작성을 서로 해서 토의해서 작성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했는지 이제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타인을 이해하기 능력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뭐 필요했는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배려를 잘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배려 중에는 이제 뭐 경청을 하는지 아니면은 맞장구를 쳐주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뭐 이제 시간이 되면 하고요. 이제 시간이 또 뭐 안 되면은 못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학생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수업을 하면서 나라면 어떡할까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더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뭐 상대방 얘기를 잘 듣도록 이제 경청하도록 하고 또 이제 두 번째도 중요한데 그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누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지 않는 게 중요하던데 글쎄 하여튼 뭐 내가 내용을 알고서 말을 안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가능한 한 너무 비밀을 서로 나누는 거는 뭐 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 이제 견해가 되게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쪽, 이제 사람은 뭐 그죠?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뭐 이제 이해한 내용들을 이제 사례로 좀 저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시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이렇게 써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이제 타인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냐, 뭐 소통이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서로 신의를 지키고 해야 된다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는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어떤 건지 사실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뭐 굉장히 인내도 많이 필요하죠. 인내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서 중재하는 능력, 또 좀 거창하게 말하면 이제 화평케 하는 능력, 이게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다음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을 때 C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중재를 하고 싸우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한 능력이겠죠. 뭐 지금도 뭐 하여튼 여러 어 그 다른 나라의 이제 뭐 우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여러분들 간간히 들을 텐데 뭐 또 여기저기서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전쟁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서로가 어떤 미스매치, 잘못된 것들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상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면 훌륭한 인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팀원들 인터뷰하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뭐 아쉬움들이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타인을 온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위해서 뭐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높여나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주변의 이름을 적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뭐, 엄마나 가족들, 뭐, 아버지나, 그래서 특성. 그래서 여기 보면 하여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는 좀 부정적인 쪽으로 처음에 뭐, 작동이 되고, 또, 잘 또 내 마음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좀 좋게 받아들이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걸 주더라도 굉장히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덕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해석이라는 말은 음, 재해석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해석인데 다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세상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닦아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좀 바라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타인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봤고요. 이제 강의 후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뭐 것들을 느꼈는지 또 이제 우리 이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야, 아무래도 이 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내가 좀 성숙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